안녕하세요. 하파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학교폭력 일지 104회 충칭 여행의 효과. 재판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걸 확 날려준 좋은 여행이었어요. 이번에 여름 휴가로 중국의 충칭, 우리말로 중경이라고 있는 곳, 여기 다녀왔어요. 내가 여태 다녀본 여행 중에서 최고였어요. 이렇게 좋은 여행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재판 스트레스를 이걸 날려주는 거예요. 날려주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는 효과, 또 여행을 하는 이유잖아요. 예. 비행기 표를 끊기 한두 시간 전까지도 중국이 여행지도 아니었고, 충칭으로 갈지는 나 자신부터 몰랐어요. 아이가 편안한 여행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를 뒤적거리다가 비행기 싹도 그렇고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바로 그 위에 있는 중국은 어떨까 하다가 충칭에 직항 노선이 있더라고요, 비행기. 그래서 그냥 우발적으로 끊었어요. 충칭 여행은 가기 이틀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충칭이 3,200만 을 가진 대도시라는 것도 여행 이틀째 아이한테 들었어요. 여행 준비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 전혀 못했어요. 재판 때문에 실제로는 재판 준비 말고 다른 일을 할 시간은 전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여행 준비를 이틀 전에 하는데 신용카드가 거의 안 된다는 거, 그걸 알았어요. 중국이 페이 결제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대요. 나는 이런 쪽으로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앱은 거기 중국에서 쓰는 앱을 설치했지만 이게 가서 될 건지 아닌 건지도 바로 알지 못했고, 환전도 출발 하루 전에 가서 환전했고, 이 중국 여행은 관건이 이 페이 결제 시스템을 정확히 이렇게 알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행의 첫 번째 관문이었는데, 그냥 페이 결제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랬는데, 그때는 현금을 쓰면서 무사히 이 관문을 넘었어요. 영어가 호텔에서조차 안 통한다는 건 가서 알았어요. 근데 그때 바로 번역기가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번역기로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버벅대니까 우리 딸이 옆에 있다가 엄마도 번역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 파파고가 번역기였구나. 그리고 엄청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를 배웠고 엄청 잘 썼어요. 요긴하게 썼어요. 나는 여행 내내 파파고 기능 익히기를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충칭 여행은 딸내미 요구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편안한 여행이 됐어요. 일단 이 숙소가 이렇게 잘 지었어요. 개방감이 있게 잘 지어가지고 전면 창문을 열면 마당이 나와요. 그리고 고지대라서 전망도 참 좋고, 그리고 조그만 마당이 딸린 방을 예약했는데, 이제 이용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주 조금 이용했지만 그 마당에 앉아 차도 마셨어요. 예.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호텔이라 가지고 그 멍하니 이제 물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벌레 소리에 긴장이 쭉 풀리더라고요. 그 느낌 알죠? 긴장이 쭉 풀려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 그리고 이제 몽골은 맛있는 식사도 많았어요. 소고기, 닭튀김, 빵 이런 거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제 먹기가 어려운 그 또 형편없는 식사도 있어갖고 그때는 우리 딸이 컵라면을 그 꾸준히 먹었어요. 예, 그 중간중간에.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배부른 여행이 됐어요. 컵라면 한 개 갖고 간 거 그대로 도로 갖고 왔으니까. 그 충칭은 그 매운 음식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맵지 않더라도 양념이 엄청나게 세요. 그러니까 물산이 풍부한 곳이 그렇잖아요. 그 허거라는 요리가 유명한데 내가 아는 뜨거운 맛을 매운맛 이게 아니야. 내가 아는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나는 매운데 아이는 잘 먹더라고요. 그 맵지 않아도 양념이 너무 세서 이제 반쯤 먹고 포기하는데 애가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너 어떻게 잘 먹냐 그랬더니 중독성이 있는 맛이야. 그러면서 무진장 먹더라고요. 그 음식이 참 좋았어요. 중국 여행 가면 정말 먹는 여행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요리집이 있고 대중 음식점이 있잖아요. 근데 대중 음식점에서도 국수 요리, 소고기로 국물을 내고 소고기 웃기를 얹어주는 그런 거 우리 딸 식성에 딱이었어. 그리고 이제 박물관은 두 곳을 갔는데 정말 감명이 깊었어요. 내가 이제 숱하게 박물관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명을 받은 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역사의 현장에 그때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거든. 이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재판 상황이 어때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근데 이제 재판 정황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학폭 가해자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들이 있고 추정할 만한 이유가 그렇게 추정할 만한 이유는 되게 많아요. 일단 뭐 내가 구속이 되면 그 학교 운영위원을 그만둬야 되죠. 처음에는 이장 선거도 못 나가죠. 근데 지금은 이장의 직접 선출을 막아놔서 뭐 나갈 수도 없지만 그리고 아이 학폭 사건을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몇 년 됐죠. 이거 하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면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예요. 학폭 사건, 우리 아이 학폭 사건을 계속 조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많죠. 그 다음에 뭐 적법하게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느냐 이런 의문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뭐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는 없고 또 구속이 되면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 못 나가잖아요. 인천시의원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대충 보더라도 관련자가 꽤 많죠. 지금이 9년차 됐어요. 학교폭력 9년차인데 진행 중인 사건이고. 그러니까 뭐 안 끼어든 놈이 없네 싶게 굉장히 여러 곳에서 끼어들고 있고 처음에는 초중고 학교 운영 입후보서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을 하지 말라고 시작된 건데 학교 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갔어요. 지금 그 법률 감옥에 넣어야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을 테니까
얘네가 그러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그 재판 스트레스가 있고 다른 일은 전혀 시간 여유를 못 내요. 그래서 이런 압박감 때문에 여름 휴가가 꼭 필요했어요. 근데 얼렁뚱땅 같지만 그 효과가 정말 정말 커요. 예, 예, 예. 이제 중국에 가서 느낀 거는 문명국이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인구가 3만 5천 명이래고 돌아와서 알아보니까 땅은 우리나라 남쪽 남한만 봤을 때 요것보다 조금 작은, 예, 그리고 직할시래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곳일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이제 문명국이라고 느낀 거는 도시에 이런 시설들이 아니고 그 중국 사람들, 내가 만난 중국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딱 떠오른 말이 여기는 문명 국가구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길을 물어봐야 되고, 나는 또 물품의 가격을 물어봐야 되고, 또 음식을 주문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느라고 사람들을 계속 만났어요.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여기에서 느낀 점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 상당히 똑똑하다. 교육 수준이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예의를 차린다라는 거를 두드러지게 느꼈어요. 네. 내 일상이라는 게 학교 폭력 때문에 뭐 이상한 교회에 매수된 사람들, 교회 사람들, 이상한 교회, 그 이상한 교회, 그 다음에 매수된 공무원들, 매수된 민간인들, 이런 거 상대하는 게 되게 내 일상이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이런 하수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수준이 얼마나 저열하겠어요. 전응화, 어떤 날은 전응화 같기도 하고 정말 비루해요. 그 태도와 말이. 이런 인간들을 상대하면서 살다 보니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니까 수준이 높고 품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감동을 받고 나한테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일단 뭐 범죄자한테 매수된 사람들과 정상인의 차이죠. 차이이긴 한데 학교 폭력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질서와 교양 수준에서 뭐 전반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정상적인 한국인들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예. 도시의 규모나 건축물의 배열, 뭐 도시의 청결 상태, 이게 뭐 대단히 크고 좋아요. 근데 충칭은 오래된 건축물이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대와 현대가 함께 있어서 더욱 아름다워요. 예, 질서 있고. 그리고 이제 큰 강이 흐르고 그 양쪽으로 아주 높은 산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구조예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양옆으로 큰 산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들이 산 기슭과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칭은 계단이야. 계단을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 예. 4. 첫 번째 만난 중국 사람. 중국에 첫 번째 간 거죠. 내가 첫날 만난 중국 사람은 거기 장베이 국제공항의 직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행 내내 또 지금까지도 정말 고마워요. 내가 여기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도 넘고 2시간까지 걸리니 택시를 타라면서 택시 타는 곳을 이제 알려주었어요. 그 여기가 물어본 거에 전부잖아요. 그러더니 우리가 갈 호텔을 찾아서 그 주소를 중국어로 내 공책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택시기사한테 보여주라고. 이게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었어요. 이게 없었으면 택시기사한테 호텔 이름만 가지고 가자
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규모의 도시였어요.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이제 여행하면서 차츰 알게 됐고, 계속 나는 이렇게 주소를 적어서 택시기사한테 보여주고 타고 다녔어요. 그 외에도 내가 아직 비행기 모드라는 것도 알려주고, 정말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려가 깊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내가 만난 첫 번째 중국인이었고, 이후에 계속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돼요. 5번 이끌림. 그러니까 저녁마다 내일 뭐 할지 필요한 것 예약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다니는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도 없고 정보도 없는 그런 여행이었지만 이제 알차게 보냈어요. 날씨가 40도가 넘어가고 체감 온도는 50도래. 아휴, 이게 뭐. 그래서 하루는 워터파크, 다음 날은 박물관 이렇게 가기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고 하면 관광 명소라고 하는 건 공원, 멋진 공원이나 관광 명소는 되게 이제 야외에서 관람하는 거였는데 이 더위에 봄 가을에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박물관들을 쭉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관람료가 있는 유료인 곳은 내가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무료인 곳은 위챗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위챗은 끝까지 안 됐어요. 내가 그렇게 예약을 하래요. 그래서 낭패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멍하니 앉아 있어요. 앉아서 이제 계속 박물관들을 이렇게 쭉 뜨는 것들을 검색하고 있었는데 무료라서 소용이 없는데 내가 괜히 무료인 것 하나를 그냥 무심히 눌렀어요. 근데 위챗으로 예약하란 말이 없어요. 그 냉큼 예약했죠. 그것이 바로 충칭 대폭격 6.65 그러니까 6월 5일 터널 참사 역사 전시관이었어요. 충칭 대폭격 6.5 터널 참사 역사 전시관. 처음 듣는 곳이죠. 일본군이 37년인가 38년부터 충칭을 폭격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놀라서 이제 기존에 터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터널로 대피하면 어떨까 이제 시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또 보수하고 더 이렇게 손을 보면서 그 폭격대 여기를 대피소로 쓰자. 시정부도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피시키자 이렇게 그렇게 했대요. 그러던 중에 그 폭격대 도리어 터널이 타격을 입었고 사람들이 터널을 밖으로 나오려고 막 달렸는데 입구가 무슨 이유인지 잠겨 있었고 중국어 해설이라서 이거는 못 봤어요. 이렇게 나무로 된 이렇게 두 짝 문짝에 이렇게 쇠로 이제 자물쇠가 이렇게 잠겨져 있는 그게 그 유물이 있어요. 근데 그 바람에 그 1만 몇천 명이 그냥 그날 그 폭격으로 대참사가 일어난 거야. 다 희생돼 버린 거야. 그 피해 현장에 그 피해를 알리기 위한 전시관을 지은 거예요. 그때의 그 모습으로.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고 열렬하게 관람을 해요. 1층은 이제 자유로이 쭉 이렇게 들어가서 관람하고 후반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큐레이터가 설명하면서 데리고 가요. 그 터널로. 1층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헌화하는 데서 헌화도 했고 아래층은 등을 걸고 그 건전지로 되는 촛불을 줘요. 그걸로 촛불도 켰어요. 사람들은 정말 숙연했고 큐레이터는 그 마지막에는 그냥 막 열변을 토해요.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말이라서 못 알아듣지만 그 1층에서 이제 관람하는데 아이가 엄마 이 사람들 희생된 사람들 기억하자는 거지? 그리고 묻더라고요. 맞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기억해야 된다고. 이 전시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전쟁의 비극을 제대로 체험했어요. 전쟁의 비극이 뭔가. 이 한 곳을 본 것만으로도 우리 여행은 성공이다. 예. 그럴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시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막 그 많은 박물관 중에 하필 왜 이걸 눌렀는지, 무료라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손가락에 누른 거예요. 예. 무심히 누른 거죠. 우리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물 사이에 어떤 기운이 있어서 이제 막 이끌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일상은 이런 이끌림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좀 신기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 끼어드는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날은 워터파크에 갔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갔어요. 그때의 건물, 그때의 집기, 의자, 테이블 뭐 이런 거 그대로 전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거기가 신도심이라서 큰 고층 건물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찾기 쉬운 곳은 아니에요. 표지판, 작은 표지판이 있고 거기서 쑥 대로변에서 쑥 들어가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택시기사가 여기라고 그러는데 딱 선 위치에 그 표지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야호 막 그리고 막 좋아하니까 택시기사가 웃더라고요. 그 들어갔더니 1937년에 국민당군이 이때 충칭으로 왔대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려왔잖아요. 그때 임시정부도 따라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본 그 충칭 대폭격 그때 그렇게 심했던 거죠. 국민당군을 따라와서 이해했고, 임시정부는 뭐 보던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얼마나 고단하고. 그 임시정부를 피해서 그 상해에서부터 여기 사진을 찍어놨는데 6번인가 7번인가를 계속 이사를 오면서 충칭으로 마지막까지 있었던 거죠. 충칭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많이 죽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단한 그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전시물 내용은 일본군과 제국주의에 맞선 그 독립군들의 위대한 기상, 독립군들의 위대한 기상을 잘 보여줬어요. 우리 집 청소년은 당하는 대목에서는 저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하고, 그 일본 천황이 마지막에 항복하는 대목에서는 애가 만세를 불러. 만세 만세 막 이러는 거예요. 애가 정말 그 몰입을 잘했어요. 영화 볼 때도 그러더니만 그 전시관을 보면서도 영화 보는 것처럼 그 큰 고난이었지만 일본군과 제국주의에 맞선 용맹한 기계에 높은 독립운동가들, 독립에 대한 의지가 돋보이는 전시가 참 잘 돼 있어요. 예. 나는 또 아이가 저렇게 진지하고 열렬하게 보는 거, 그걸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저렇게 많이 컸구나. 전시물 내용도 좋지만 그 오래 있었어요. 왜냐고 하면 옛 건물 그대로라서 마당, 계단, 그 벽, 들고 나는 문, 이렇게 집무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쪽에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입구에 요만큼 열어놨는데 간이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이 앞쪽에 있어요. 그 찻잔도 있고 그때 쓰던 의자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박하지만 이게 품위가 있고 정제되어 있고, 어떻게 생활을 하셨을까 그 당시에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선열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온 것 같아요. 그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청나게 더운 날씨였는데 그 아래에서 위로 계단에서 이렇게
그 건물 자체를 오래 봤어요. 얘기를 듣고 선열들이 의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뉴라이트 친일파 교회 이것들이 자기 선조를 독립운동가로 바꾸고 그게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나와 아이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유가 학교 폭력의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교 운영은 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선열들이 나를 이곳으로 이끈 것 같았어요. 나와 내 딸을 그 격려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의 꿈, 의지, 기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반면에 가해자들의 꿈은 하찮은 거다. 이런 거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여행이 다 있구나. 그 굉장히 큰 격려를 받고 돌아온 여행이었어요. 6. 비행기표를 끊고 첫날 숙소만 정하면 가는 거야. 아이가 어느 날 그 여행은 말이야, 비행기표 끊고 첫날 숙소만 정하면 가는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마치 주술처럼 돼서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이번 여행도 아이 말대로 그렇게 실행한 거예요. 여행지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도 전혀 없었어요. 재판 준비하느라 거의 모든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표 한 장, 첫날 숙소 예약 요것만 갖고 가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여행이었어요. 여행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출발 이틀 전에나 이제 여행 준비를 시작했고, 아이고 신용카드, 알리페이, 환전, 짐 싸기 막 번개불에 콩 볶아 먹었어요. 그 현지인들의 도움,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번역기 등으로 이제 아무 사고가 없는 여행을 했어요. 호텔에서조차 영어가 안 된다는 것도 당황했지만, 이런 것들은 뭐 중국이 중국답다 이런 거 제대로 느끼는 요소였어요. 자유여행은 좀 모험이에요. 모험이긴 하지만 장점이 많아요. 끊임없이 이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현지인과 말을 섞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현지인들을 좀 알게 되고, 특히 사람을 사귈 기회를 줘요. 네. 이번에도 업무 외에 친교형 대화가 있었어요. 뭐 길 물어보고 물건값 뭐 이런 거 말고. 박물관에서 누가 영어로 뒤에서 한국인이에요? 그러면서 와요. 그래서 서서 잠시 대화를 했어요. 뭐 자기는 어디에 와서 왔고, 그 사람도 중국인 관광객이죠. 충칭에 놀러온, 뭐 언제 가냐, 얼마 있었냐, 뭐 이런 거 묻고 대답하고 하는데, 이제 영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번역기 쓰고, 그리고 짧은 중국어도 동원되고, 그리고 내가 급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공책에다가 썼어, 한자를. 그러니까 필담이 돼버린 거야. 이 상황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짧은 대화였지만. 이건 자유여행만 가능한 거예요. 7. 하수인계가 따라붙었지만, 이번 여행에도 하수인계가 따라붙었어요. 몽골 여행에도 끊임없이 하수인들이 따라붙죠. 이 상황에도 하수인계가 따라붙었어요. 택시죠. 공항까지 가는 택시. 이상하게 굳이 어디로 여행 가냐고 묻더라고요. 대답은 안 했죠. 이런 가정이 가능해요. 여행 갔다고 택시기사가 보고하는 거죠. 그 범죄자들한테. 어느 나라냐? 아, 그건 모른다. 그럼 예약 사이트를 뒤지면 되죠. 작년까지 이용했던 곳은 직원이 매수돼서 예약 정보도 범죄자들에게 넘겼지만, 지들도 비행기 편이 변경된 거였거든요. 그거 가지고 직접 장난을 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이제 다른 여행 예약 사이트를 썼는데, 뭐 이거 찾아내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숙소는 신도심이었어요. 번화가. 그리고 첫날 밤에 두 번째 숙소를 예약했어요. 이거는 내 딸도 몰라. 나하고 예약 사이트의 직원밖에 모르는 거죠. 이건 매수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행 4일차부터 이제 호텔 직원들의 이상한 짓이 시작됐어요. 아침 식사 때 보니까 다 중국인인데 한국인, 그 다음에 중국인 여성 커플, 그 자녀 둘, 한국에 사는 일가족 4인이 왔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기껏 중국까지 와서 너무 더워서 하루 종일 호텔에만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행 가기 전에 중국은 관광객들에게 허튼 짓을 하면 처벌이 중하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았어요. 기껏 뭐 해코지 한다는 수준이 유치하고 뭐 웃음만 나오는 그런. 그래서 그 중국은 하수인이 따라붙었어도 해코지가 어려운 나라인 것 같다. 그 몽골이나 한국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그 사회 체계더라고요. 하수인들의 그 해코지 수준으로 보면 하늘 땅 차이. 그 여기가 호텔 직원들의 소소한 그런 건 나쁜 짓은 있었지만 참 좋은 호텔이었어요. 예, 그래서 호텔명은 첫날 도심에서 모르고 들어갔지만 들어간 집이 허거 요리집이었어. 그리고 둘째 날부터 관광인데 첫 번째 들린 데가 이제 송나라 때 지어진 천년된 사찰이었어요. 이름은 나한사. 충칭에 가시면 이거 꼭 볼만해요. 아우 절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 이게 둘 다 살아 있어 가지고 도시가 굉장히 멋져요. 이런 게 차이예요. 하수인들도 매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문명국과 이제 후진국들의 차이. 그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귀찮아요. 하여간 여행 잘 다녀왔고요. 막 재판 때문에 스트레스가 그냥 확 날아가서 나를 이제 편안하고 몸과 마음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준 멋진 여행이었어요. 예, 고맙습니다.